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세뱃돈 봉투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봉투의 색과 지폐를 넣는 방향이 달라지면 그 돈이 그냥 나가고 끝나는 집이 있고 돌고 돌아 다시 복으로 이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손으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돈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해라서 시작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만 놓치면 봉투를 골라놓고도 방향을 반대로 해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두시면 설날과 명절 때마다 집안 재물운을 지키는 실천법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참여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댓글에 우리 집 돈길 열립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둘째, 이어서 손주 복이 커집니다 라고 한 줄 더 적으셔도 좋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는 걸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봉투와 방향 바꿉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댓글은 짧아도 됩니다. 적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행동이 바뀝니다. 자, 이제부터 세뱃돈을 지출이 아니라 복이 돌아오는 길로 만드는 방법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세뱃돈을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영상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설날 세뱃돈을 한 해 돈의 길을 여는 첫 흐름으로 봅니다. 그날 처음 밖으로 나가는 돈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재물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금액을 줬는데도 어떤 해는 돈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들고 어떤 해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수월했던 경험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작은 요소가 바로 봉투의 색과 지폐의 방향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봉투 하나, 방향 하나만 바로잡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봉투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봉투는 단순히 돈을 담는 종이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그릇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밥그릇이 더러우면 밥맛이 떨어지듯이 돈을 담는 그릇의 기운도 그 돈의 성질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세뱃돈은 그해 내가 처음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재물 기운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설날이니까 빨간 봉투가 좋지 않겠느냐? 전통적으로 붉은색은 애군을 막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해에 같은 색이 같은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기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의 흐름이 빠른 해에는 불의 기운을 더 키우는 색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너무 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돈이 활발히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세뱃돈은 기쁘게 쓰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아이를 거쳐 다시 집안 복으로 이어지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불을 더 키우는 색이 아니라 불을 안정시키는 색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색은 연한 금색, 아이보리, 밝은 베이지 계열입니다. 이런 색은 돈을 자극하기보다 정리하고 모아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너무 번쩍이는 금박보다는 은은하게 빛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봉투를 고를 때 손에 쥐어 보십시오. 눈에 확 띄는 봉투보다 오래 봐도 편안한 봉투가 더 좋습니다. 풍수에서 편안함은 머무름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봉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색이 너무 강하지는 않습니까? 형광빛 빨강이나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 설날만큼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방향을 바꿉니다. 봉투만큼 중요한 것이 지폐의 상태입니다. 지폐를 접어서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투가 작아서 그렇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접힌 돈을 급한 돈으로 봅니다. 급하게 나가야 할 때 접어서 쥐고 나가는 돈,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굳이 급한 기운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반듯하게 펴서 넣으십시오. 금액보다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지폐 방향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돈은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봉투에 넣을 때 지폐 속 인물의 얼굴이 위로 오게 넣으십시오. 봉투를 열었을 때 얼굴이 바로 보이도록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돈이 당당하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얼굴이 아래로 향해 있거나 뒤집혀 있으면 어떨까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고개 숙이고 나가는 돈으로 봅니다. 고개 숙인 사람은 빨리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올 힘이 약하다고 해석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상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설날 첫 돈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상상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폐를 손에 쥐고 얼굴이 위로 오게 정리해 봉투에 넣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봉투를 두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듯하고 단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풍수는 바로 그 단정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기 직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주문을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 3초면 됩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잡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 돈은 아이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 집에는 풍요로 돌아온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런 실천 풍수는 혼자 알고 끝내기보다 많은 가정이 함께 바꿀수록 의미가 커집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뱃돈을 주기 전까지 봉투를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집에서 식탁 위나 TV 옆에 그냥 올려둡니다. 그런데 식탁은 먹고 흘리는 기운이 많고 TV 주변은 산만한 기운이 강합니다. 신발장 위는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 가장 센 자리입니다. 세뱃돈을 그런 자리에 두면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셈이 됩니다. 주기 전까지는 서랍 안쪽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두십시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돈은 조용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풍수 이론이 아니라 생활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꼭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입니다. 세뱃돈을 건네면서 무심코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의 액수를 낮추는 말은 그 돈의 기운도 낮춥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마음이다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치를 낮추는 표현은 피하십시오. 여기서 한 번 더 행동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 적어 보십시오. 이번 설 돈의 방향 바꿉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욕심입니다. 풍수는 과한 것을 경계합니다. 봉투색도 이것저것 썼고 지폐 방향도 여러 이야기를 뒤섞으면 오히려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봉투색을 안정적으로 고르고 지폐 얼굴을 위로 넣고 반듯하게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켜도 충분합니다. 구독자님, 세뱃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복이 되고 어른에게는 한 해 재물 흐름을 정리하는 첫 행동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것을 망칠 수 있는 주의사항과 마지막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실수가 지금까지 준비한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봉투색과 지폐 방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지키다가 사소한 습관 때문에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은 봉투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남은 봉투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봉투를 기운의 그릇으로 봅니다. 이미 다른 흐름을 담았던 그릇은
새로운 해의 첫 돈을 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날은 새 기운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작은 봉투 하나라도 새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시작을 단정히 여는 태도입니다. 둘째, 세뱃돈을 주기 전에 아무데나 올려두지 마십시오. 현관 근처, 신발장 위, 식탁 모서리, TV 옆. 이런 자리는 모두 기운이 분산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현관은 나가는 기운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그곳에 세뱃돈을 두면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흐름이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주기 전까지는 조용한 서랍 안쪽이나 안정된 공간에 두십시오. 돈은 드러내기보다 정리해둘 때 힘이 생깁니다. 셋째, 급하게 건네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줄을 서 있고 분위기가 분주하면 봉투를 툭 건네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뱃돈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복을 실어보내는 행위입니다. 두 손으로 잡고 잠시 눈을 맞추고 짧더라도 구체적인 덕담을 하십시오. 건강해라도 좋지만 올해는 네가 하는 일이 편안하게 풀리길 바란다처럼 방향을 열어주는 말이 더 좋습니다. 말은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넷째, 금액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되지만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돈을 낮추는 말이 그 집의 재물 인식을 낮춘다고 봅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도 당당하게 건네십시오. 당당함은 돈의 성질을 바꿉니다. 다섯째, 욕심을 과하게 담지 마십시오. 한 봉투에 여러 색을 섞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다 따라하려 하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풍수는 복잡하게 할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만 정확히 지키십시오. 안정적인 봉투색, 얼굴이 위로 향한 지폐 방향.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날 세뱃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한 해 재물의 첫 흐름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봉투는 그 돈의 옷이고 지폐 방향은 그 돈의 걸음걸이입니다. 반듯한 옷과 당당한 걸음으로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올 힘이 있습니다. 구독자님, 이번 설날에는 돈 액수로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주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선택이 흐름을 만듭니다. 봉투를 고르는 손, 지폐를 정리하는 손, 두 손으로 건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이번 설 우리 집 돈길 바로 세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선언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설날뿐 아니라 현관, 지갑, 거실 배치처럼 집안 재물운을 지키는 실천 풍수를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명절에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그냥 돈을 주고받는 날로 보내지 마십시오. 복을 걸고 복을 돌려받는 날로 만들어 보십시오. 구독자님 가정에 올해는 돈도 사람도 편안히 머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